한국형 전투기 체계의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3일 총조립 과정을 시작했다. 조종석부터 전자장비, 착륙장치, 엔진 등을 모두 장착한 KF-X는 내년 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명실상부한 국산 전투기의 실체가 한 걸음 다가온 것이다. 한국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 일정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1990년대 말 T-50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가 우리 측의 한 말이라고 한다. 당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경험과 기술이 부족했다. 자금과 일정도 빠듯하고 개발 목표와 추진 체계를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혁신 DNA를 보태 T-50을 개발했다. 이후 우리 공군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공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제 그 바통을 KF-X가 이어받았다. KF-X는 현재 우리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성능을 웃돈다. 동급의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겨뤄볼 수 있는 수준이다. 초기에는 핵심 기술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작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시제기의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대박 상품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격변하는 가운데 최신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적절한 수준의 공군력은 자주 국방의 필수 요소다. 이런 전력 확보와 유지에는 큰 경제적 부담이 수반한다. F-35같이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최상위급 전투기도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성능 국산 전투기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카이는 800명이 넘는 신규 개발 인력을 KF-X 사업에 투입했다.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 500여 개 업체를 합치면 일자리 창출 규모가 상당하다. 국내 개발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현대의 전투기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몇 차례 업그레이드 된다. 이때 사업비가 모두 외국으로 흘러가느냐, 국내에서 확대 재생산되느냐는 우리가 개발한 비행기냐 아니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그만큼 KF-X의 성공은 우리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자주국방 능력 확보에 중요하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위사업청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애초에 목표했던 이정표에 무사히 도착했다. 다음 이정표까지는 크고 작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두 최선을 다해 극복할 것이다. KF-X의 성공을 기원한다. 카이, KF-X 첫 부품 가공 착수 2021년 시제기 출고. KF-X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내빈.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의 첫 부품 생산에 들어간다. 카이는 14일 사천 본사에서 KF-X 시제기의 전방동체 주요기골인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벌크헤드는 전투기가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뼈대 역할을 하는 주요 구조물이다. 방위사업청 강은호 사업관리본부장은 축사에서 정부기관, 참여업체들이 합심해 시제기는 물론 초도비행까지 정상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KF-X는 전체 설계 도면의 약 15%가 진행됐다. 상세 설계 검토가 완료되는 9월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월에는 KF-X 시제기 출고가 계획돼 있다. KF-X는 한국 공군의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항공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 개발 사업이다. 카이는 T-50과 FA-50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임무와 비행적 컴퓨터를 자체 개발함은 물론 주요 항공전자 센서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KF-X 개발 성공 시 독자적인 성능 개량은 물론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KEFX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 착수 행사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에 카이 김조원 사장, 기준 좌측 방위사업청 강은호 사업관리본부장, 우측 송도근 사천시장. KEFX는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기술 축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국내 항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EFX 체계 개발 사업에는 16개 국내 대학, 11개 연구소 및 85개 업체 등 약 111개 기관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제작이 본격화되면 추가로 35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KEFX 체계 개발을 위해 2018년에만 약 700명의 인력이 채용되었으며 상세 설계가 진행되는 올해에도 약 400명의 인력이 추가로 채용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조선업계 설계 인력은 약 260명이 채용되어 지역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카이 김조원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EFX 개발을 위해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하며 KEFX 사업을 통해 자주국방력 증강과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원 투입 한국형 전투기 내년 공개 KEFX 시제기 최종 조립 돌입. 구조원 투입 한국형 전투기 내년 공개 KEFX 시제기 최종 조립 돌입. 방위사업청이 3일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KEFX 사업은 총 9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2015년 12월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끝났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출고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 8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KEFX용 AESA 레이더도 공개했다.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관련 기사.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다수의 적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F-15K나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능력이 1000배 빠르고 전투 능력도 3에서 4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KEFX 외형은 미국 F-35E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다. F-35A는 5세대로 꼽힌다. 외형 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KEFX 사업이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사업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군은 게임이 안됩니다. 박수찬의 군. 동아시아의 하늘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주변국들이 공군력을 증강하면서 활동 반경을 자국 영공에서 공해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F-35E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으며 2020년까지 F-5A를 42대 도입할 계획이다.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하면서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 최대 100대의 F-35를 일본이 구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도 자체 개발한 J-20 스텔스 전투기를 200에서 300대 배치할 태세다. 일본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증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미국은 J-20의 복제품을 만들어 훈련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도 Su-57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Su-35 전투기 배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F-35E가 오는 3월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40대를 들여올 예정이다. 2030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배치하는 등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대 항공전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종이 적지 않은 데다 국내 개발 프로그램의 효용성 등을 놓고 의문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공군이 전시와 평시 상황에 대비해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전투기 규모는 430여 대 정도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 120여 대,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급 전투기 220여 대,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급 전투기 90여 대를 갖춰야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인 공중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는 400여 대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수량의 93% 수준이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전력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는 50여 대로 공군 적정 보유량의 41.7%, 미디어급 전투기는 170여 대로 적정 보유량의 77.3%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로급 전투기는 170여 대로 적정 보유량의 188.9%에 달했다. 현대 공군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전략적 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군의 근접 지원에 전력이 집중된 전투기 운용 구조는 유사시 효율적인 항공작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 같은 상황은 노후 기종인 KF-5와 F-5, F-4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못한 채 운용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후 기종들을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2000년대 초부터 거론됐지만 실제 개발은 2016년 시작, 2030년에야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KF-X 개발이 늦어지면서 공군은 KF-5와 F-5, F-4 전투기 운용 기한을 5년 연장, 2024에서 2030년 퇴역시키기로 했다. 공군은 성능 개량과 단종 부품 확보, 대체품 적용 등을 통해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40에서 45년을 써야 하는 전투기가 유사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군의 규모 유지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F-35E 20대 추가 도입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35E 20대가 추가로 들어와도 KF-5와 F-5, F-4 전투기의 퇴역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기존 전력 구조를 혁신하고 임무 범위와 수행 방법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군 정비사가 KF-16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로부터 헬멧을 넘겨받고 있다. 미 공군 제공 KF-X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은 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노후 기종을 대체할 KF-X와 전략적 타격 능력 강화 역할을 맡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공군 전력 공백은 피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과 관련해 예정대로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상세 설계를 마칠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의 핵심인 전자전 체계와 임무 컴퓨터 시스템 등의 경우 국내 업체는 물론 기술 지원을 담당할 해외 업체도 경험이 부족해 개발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KF-X가 무사히 개발된다 해도 효용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KF-X가 하늘로 날아오를 2030년대는 F-35E와 J-20, Su-57, 템페스트 등의 스텔스 전투기가 운용될 시기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4월 5일 세대 수준의 KF-X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스텔스 전투기보다 앞선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특히 F-35A는 2030년대에는 대당 가격이 상당 부분 인하되면서 KF-X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라는 산업적 측면의 대명분이 있지만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적절한 가격에 확보해야 하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다.